여기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문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문법을 제공하는데, 그게 try except라고 하는 겁니다. try except. 그래서 이 try except에 대한 사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오류가, 에러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몇 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류를 잠깐 볼게요. 저번에는 처음에 보면 리스트가 지금 베어링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빈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빈 리스트죠. 빈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empty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empty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을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첫 번째 값을 지금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자동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덱스 에러라고 하는 오류를 출력합니다. 출력하고요. 그리고 이게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죠. 자, 오류가 여기서 발생했네요. 그렇죠? 현재 작성된 프로그램 모듈의 첫 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자, 현재 발생한 오류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덱스 오류라고 되어 있고요. 오류의 원인은 리스트의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웃 오브 레인지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ABC는 이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ABC를 지금 텍스트에다 집어넣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텍스트를 지금 내장 함수인데요. 내장 함수인데 인트를 사용해서 지금 뭘로 하려고 하는 거죠? 문자열을 지금 숫자로 변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환을. 자, 그런데 A, B, C를 숫자로 바꿀 수가 없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A, B, C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바꾸기에는 부적절한, 적당하지 않은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한 라인을 보여주고 오류의 원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value error입니다. 자, value error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10진수 값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 A, B, C를 보니까 얘를 아무리 보더라도 10진수인 숫자로 정수값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invalid literal, 자, 문자열 자체에 값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오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돼야 되는 이유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오류가 발생되면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내에 뭐예요?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한 줄씩 읽고 실행하고 한 줄씩 읽고 실행하고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다 보니까 자, 어떤 특정한 문장에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문장을 실행시키지 못하게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오류를 발생합니다. 자, 이 오류는 뭔가 잠깐 볼까요?
자, 지금 4를 0으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4를 0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값을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오류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오류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는 제로 디비전 에러입니다. 자, 어떤 값을 0으로 나누길 때 발생하는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디비전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디비전 바이 제로 0을 0으로 어떤 값을 나누려고 했을 때 디바이드를 하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다 하는 거죠. 자, 파이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씩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죠. 해석한 다음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오류가 발생하면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예외에 대해서 자동으로 오류에 대해서 자동으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것처럼 에러에 대해서 예외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인데요. A는 10, 20, 30. 자, 0, 1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3을 접근했죠. 인덱스. 자, 그러면 해당되는 A에는 값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 상에 index out of range라고 하는 그 오류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키는데 이와 같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그 처리를 못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잘 작성된 코드에도 실제적으로 실행 중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잠재적인 결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돼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동작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서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중간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구문을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try except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else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try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면 될까요? 실제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코드. 발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이 try에 넣습니다.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except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블락이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except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오류가 여기 except에 명시된 오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except 안에다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부분이 실행되냐면 else 부분이 실행됩니다. 자, try의 exception에서 오류가 없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else 부분을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except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except라는 것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발생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배가 이러한 try except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처리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입력했다고 생각합시다. 나이가 보통 우리가 몇 살부터죠? 0에서부터 100살. 그런데 입력을 1000을 입력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1000이 뭐 1000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뭐 A, B, C를 입력했어요. 또는 잘못해가지고 10인데 잘못해가지고 10A를 입력했어.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죠? 여기 예외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숫자가 아닌데 뭐 여기다가 x에다가 뭐 말씀드렸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int 해가지고 1a를 바꾸려고 그래요. 예? age로. 그러면 여기 종료돼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잘못 입력된 것을 어떻게 해요?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try except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외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류가 발생했어도 에러가 발생했어도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게 여기 있는 것처럼 try except else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else 부분은 정상적인 수행일 때 else 부분이 실행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xcept 부분하고 else 부분이 언제 수행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꼭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try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except라는 부분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try 블락이라고 하고 얘를 except 블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try는 언제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 있는 코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try 블락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except 부분이 실행되면서 자, 오류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value error다. 자, value error 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입력됐던 거에 숫자가 아닌 게 들어갔다는 거죠. 자, 정말 그럴까요? 여기 보면 텍스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얘를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지나요? 바뀌지 않죠.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퍼센트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try except를 하지 않으면 종료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거는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프린트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처리해야 될 게 한 10,000건 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어요. 10,000건. 자, 10,000건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자, 지금 9,999개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맨 마지막 것만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나가지고 종료됐다. 그럼 난감스럽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류가 있으면 얘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저장해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except에다가 넣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텍스트가 여기 있는 텍스트죠. 100%가 실제 숫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외를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외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 방법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1, 2, 3에서 지금 1, 2, 3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5가 있는 위치를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가 있나요? 없죠. 자, 일단 리스트를 전달하고 인덱스도 전달했어요. 5하고 자, 1, 2, 3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safe pop print에서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일단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없으면 지금 리스트의 값은 리스트의 랭스는 얼마입니까? 이게 3이죠. 자, 이게 뭐야? 3이면 지금 어때요? 리스트의 값보다 죄송합니다. 리스트가 아니라 인덱스의 값보다 인덱스는 지금 5니까 큰 값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리스트가 5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조건은 거짓이 되면서 이렇게 오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S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라이 캐치 말고 트라이 익셉션 말고 이렇게 if 문장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복잡해지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제가 왜 그럴까요? 자, 그럼 만약에 인덱스를 인덱스를 마이너스 5를 했다. 이런 얘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발생하거든요. 오류가.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이 조건 외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if문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얘는 좀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try except를 합니다. 자, 그럼 try except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는 다 얘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거야? list.pop 한 다음에 인덱스인데 이 팝이라는 메소드를 잠깐 설명할게요. 팝은 해당되는 리스트에서 어떤 값을 내가 꺼내올 때 사용하는 거예요. 꺼내올 때 뭐 값을 이렇게 3을 줬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세 번째 있는 값을 꺼내오는 거고요. 뭐 2를 줬다 그러면 2를 꺼내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니까 5라는 인덱스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예외가 처리됩니다. 오류 처리가 되는 거죠. 어디서? except에서.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좀 정리를 하면 if문으로 사실은 예외 처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용자라기보다는 프로그래머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함으로 사실은 프로그래머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를 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에요. 다 알아서 처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f문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여기 있는 것처럼 try except를 사용.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경우에 if문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예 if문으로 처리가 안 돼. 자, impor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별도의 모듈 또는 패키지라고 합니다. 또는 패키지에서 패키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이렇게 그 해당되는 패키지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해당되는 패키지가 실제적으로 현재 패키지나 모듈이 현재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if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실행 과정에서 실행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환경에 대한 것을 얘가 if문으로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try except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try except 잠깐 보셨는데, 자, 이름을 모르는 경우, 예외의 이름, 즉 다시 말해서 오류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except 뒤에 오류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try 안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럼 아마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까? 넘버로 바꾸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넘버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예외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예외 이름 없이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건 뭐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가 다 예외가 여기서 처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시면 모든 오류가 여기서 처리되고요. except 다음에 값을 except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자, 내가 실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예외인지 내가 오류를 조금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except 다음에 exception as ex 이렇게 해서 ex의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얘가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EX라는 게 오류에 대한 정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 또는 오류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 이름, 예외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예외 처리하는 경우에는 try, except, else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try에는 뭐가 들어간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다 쓰고요. 프로그램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except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예외의 이름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외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요거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except는 해당되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어지는 코드가 except 블럭에 쓰이고, 자, else는 뭐지? 예외가 없으면 어떤 부분이 실행돼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정상적인 경우다. 노멀한 경우다. 그러면 else 부분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류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오류가 이런 겁니다. 인덱스 에러. 리스트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날 때. 자, name 에러. 이건 뭐야? 지금 변수의 값도 없어. 변수의 값도 전혀 없는데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오류 발생하고요. 그때 발생하는 게 name 에러예요. 자, 그 다음에 제로, 디비전 에러.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려고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오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제로 디비전 에러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100%다. 이거 숫자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럼 에러 나죠? 자, 그럴 때 발생하는 에러가 value 에러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파일을 내가 열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돼. 근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은 파일을 막 열려고 그래요. 그때 발생하는 게 요 file not found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에러의 종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여기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문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문법을 제공하는데 그게 try except라고 하는 겁니다. try except. 그래서 이 try except에 대한 사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외 처리 한번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예외 처리에 있어서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잠깐 보시고 오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try, except, else가 있죠. 자, 여러분들 그 try 블락에는요. try 블락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들여쓰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는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오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장을 여기다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x를 프린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x를 프린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만약에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x에다가 뭐 값이 뭐 이렇게 값이 뭐 10이 있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try 전에 이렇게 x에 10이라는 값이 있었다 그러면, 자, 이 x라고 하는 지금 변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러한 변수 x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x라는 변수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때 예외의 이름이 name error예요. 다시 한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변수가 선언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출력을 한 거니까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걸 지금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name error가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예외라고 합니다.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 x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장이 끝나면 여기 뒤에 else 다음에 문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x가 1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x에 이제 10이 지금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경우니까 율로 옵니다. 그래서 nothing went wrong.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출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name error라고 하는 발생한다라고 하는 예외, 오류의 원인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에 처리되는 흐름들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류가 있을 경우하고 오류가 없을 경우인데요. 자, 이번에는 뭐 오류가 예상되는 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프린트를 썼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try 블락이니까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무리 보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else 블락에 있는 문장이 실행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else 블락에 있는 게 문장이 하나니까 이 프린트 문장이 실행되겠죠. 자, 그러면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 문장이 실행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펑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지금 두 번 펑션이 호출됐습니다. func, 펑스라고 하는 펑스가 지금 호출된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첫 번째 10이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10을 10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자, 근데 나누기라면 이게 1.0이 됩니다. 실수 나누기가 되니까. 내가 정수 나누기 하려면 슬래시 두 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1.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실행된다 그랬죠? 정상적인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else에 있는 문장이 실행됩니다. else 블락에 있는 거. 자, 여기 else 블락을 잠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패스라고 되어 있죠. 패스의 의미가 뭔가요? 패스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목적으로 쓰는 게 패스입니다. 자, 두 번째 호출이에요. 자, 0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0을 i에다가 전달하면 자, 0으로 10을 나눠요.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값을 0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외가 발생하죠. 오류가 발생하죠. 그때 발생되는 오류가 여기 있는 제로 디비전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거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0으로 값을 나눔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예외가 발생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리턴 하겠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끝납니다. 0으로 값을 나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오류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오류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 걸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는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오류를 만들 때 여기 있는 것처럼 raise라고 하는 걸 씁니다. raise. 뭔가 발생시킨다.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input 해가지고 좀 반복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되죠. true니까 자, 변환할 정수값을 입력해 주세요.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value는 뭐겠어요?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자열을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변환하면 돼요. int로.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입력받은 것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잘못된 값들을 이제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해서 뭐 값을 넣어야 되는데 뭐 잘못해서 A가 들어갔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받은 문자열에서 하나씩 꺼내서 이걸 디지트에다 넣어요. 그래서 디짓이 0, 1, 2, 3, 4, 5, 6, 7, 8, 9라는 문자열에 not in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0에서 9까지의 어떤 숫자가 아니라면, 문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냐면 넘버 에러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넘버 에러. 그러면서 요 에러 메시지 여기 있는 것처럼 숫자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자, 예외 처리, 오류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넘버가 아니잖아요. 값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죠. 그렇죠? 내가 무슨 값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값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외 처리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자, 뭔가 잘못된 값을 입력했을 때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값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오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외를 자동으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자, 지금 게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게임은 RSP라고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그죠? Rock, Scissors, Paper라고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오류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하면 지금 뭔가 예외 처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이 함수가 여기 있고요. 여기 보면 try 한 다음에 except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try 안에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바로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가위는 mine, 그 다음에 반은 yours에 들어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서 가위바위보 하려니까 한 사람은 가위 내고 한 사람은 바위를 내야 되는데 바만 입력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가능한 것은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만 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mine, 내가 입력한 것과 yours, 상대방이 입력한 것에 지금 여기는 allow 외의 것이 들어가 있다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뭐하라? 여기 있는 것처럼 value error라고 하는 예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외를 발생시키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내 거에 오류가 됐든지 뭐 그 상대방 거에 오류가 됐든지 둘 다 예외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겠죠.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기서 발생했을 거예요. 발생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except에서 value error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값을 넣었습니다라고 해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